안녕하세요.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30분 책을 읽는 부자 아빠입니다. 나는 부자 아빠가 된다. 어제 좀 피곤하기도 해서 좀 이렇게 헷갈렸었는데 오늘 또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조금 와닿는 느낌이 드네요. 댄과 로라가 지금 전에 살았던 삶을 다시 이 로라가 그 도서관 속에서 그 나의 인생이라는 그 책을 집어들게 됨으로써 이거를 가상의 세계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그 댄의 행동이나 자신이 지금 댄에게 삶을 맞춰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내가 주체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맞춰주면서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느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었고 그랬는데, 저도 점점 지금 바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먼저 1번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매일 30분씩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30분 파이팅! 사람의 삶에서 무수히 많은 결말이 있어 라는 제목이네요. 댄은 바다에 뛰어드는 고래처럼 침대에 털썩 누웠다. 그러고는 흙수저에서 금수저를 집어들고 책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곧 내려놓으니 침대 옆에 있던 노트북을 집어들고 이어폰을 귀에 밀어 넣었다. 팟캐스트를 들으려는 모양이었다. 그냥 뭐 좀 생각하는 중이었어. 로라는 기절할 것 같았다. 마치 절반만 여기 있는 듯했다. 그 삶에 실망하면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온다고 했던 엘렌 부인의 말이 기억났다. 2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남자와 같은 침대에 누우려는 기분이 너무 이상했다. 디지털 시계 시간이 눈에 들어왔다. 12시 23분. 댄은 이어폰을 낀 채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있잖아, 온 밤에 아기를 만들고 싶으면 말해. 뭐라고? 오늘 아니면 다음 배란일까지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하잖아. 우리가 아기를 가지려는 중이었어. 내가 아기를 낳고 싶대? 로라, 대체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해? 로라는 신발을 벗었다. 내가 뭐가 이상해? 저 조스 티셔츠와 관련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사실은 멜로디였다. 뷰티풀 스카이. 댄에게 조스 티셔츠를 사줬던 날, 로라는 라비린스를 위해 작곡한 곡을 댄에게 들려주었다. 뷰티풀 스카이. 그녀가 쓴 곡 중에 단연 최고라고 자부하는 곡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녀의 낙천주의가 반영된 행복한 노래이기도 했다. 댄과 후 새로운 연애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다. 하지만 그 노래를 들은 댄의 어깨를 으쓱일 뿐 별다른 관심은 보이지 않았고, 당시 로라는 그 반응에 상처를 받았다. 그날이 댄의 생일이 아니었다면 한 소리 했을 것이다. 괜찮네. 댄은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로라는 묻혀있던 그 기억이 왜 지금 댄의 빛바랜 티셔츠 속 거대한 벽상화처럼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떠오르는 기억은 또 있었다. 가끔씩 악보집을 사러 스트링 쉬어리에 들르는 의사이자 침로 기타를 연주하는 애쉬가 노라에게 언제 커피나 한잔 마시자고 가볍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댄은 한바탕 난리를 쳤다. 당연히 거절했지. 그러니까 소리 좀 그만 질러.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도 있었다. 큰 음반회사,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니버셜에서 인수한 소규모 인디 음악 전문 음반회사에서 신인을 발탁하는 담당자가 라비린스와 계약을 맺고 싶어 했을 때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데는 그러면 둘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대학 친구가 예전에 밴드를 하다가 음악회사와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멤버들이 전부 알코올 중독에 빠진 백수처럼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당신도 우리랑 함께 다닐 수 있어. 계약서에 조항을 넣으면 돼. 우리 밴드가 어딜 가든 당신도 함께 가는 거야. 노라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노라,
밴드는 당신의 꿈이지 내 꿈이 아니야. 돌이켜보니 그 말을 한층 더 마음이 아팠다. 그 말은 한층 더 마음이 아팠다. 결혼 전에 노라는 옥스퍼드주 시골에서 펍을 운영하고 싶다는 댄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결혼 전에 노라는 옥스퍼드주 시골에서 펍을 운영하고 싶다는 댄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댄은 늘 자기가 노라의 밴드 활동을 걱정하는 건 그녀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밴드 활동을 하던 시절에 노라는 공황장애를 겪었는데 특히 무대 근처에만 가면 그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댄의 걱정에는 적어도 약간은 그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당신이 날 다시 믿어주는 줄 알았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댄이 말했다. 당신을 믿어? 댄, 내가 당신을 불신하겠어? 알잖아. 물론 알지. 노라는 거짓말을 했다. 그래도 당신 입으로 말해봐. 에린과의 일 때문이지. 노라는 로르샤흐 검사에서 도무지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없는 잉크 반점을 바라보듯이 댄을 바라보았다. 에린? 오늘 밤에 내가 말을 걸었던 사람? 술김에 바보같은 실수를 한 번 저질렀다고 내가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해?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며 나무 사이에서 울부짖었다. 마치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것이 그녀가 살지 못해서 슬퍼했던 삶이다. 이것이 그녀가 살지 못해서 슬퍼했던 삶이었다. 살지 못해서 자책했던 삶이었다. 존재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순간이었다. 바보같은 실수 한 번. 노라는 댄의 말을 반복했다. 그래 알았어. 2번. 갑자기 2배로 늘어났다. 2번? 그때 내가 좀 힘들었잖아. 이 펌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게다가 많이 취해 있었어. 당신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도 별로 뉘우치지 않는 모양이네. 대체 이 얘기를 왜 다시 꺼내는 거야?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상담 선생님이 한 말 명심해. 우리가 지나온 곳 말고 앞으로 가고 싶은 곳에 초점을 맞추란 말. 우리가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뭐? 난 당신을 사랑해. 댄, 당신은 아주 선량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한테도 잘했고 대화도 잘 통했지. 물론 지금도 그래. 하지만 우리의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한 적 없어?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한 적 없냐고. 노라는 댄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침대 구석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나와 결혼해서 행운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내가 결혼식 이틀 전에 한바탕 당신과 해줄 뻔했다는 거 알아? 내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얼마나 페인처럼 살았을지 아냐고. 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자존감이 대단하네 노라.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이 높아야지. 자존감이 높은 게 뭐 어때서? 게다가 그건 사실이야. 어떤 우주에는 당신이 내가 없어서 페인처럼 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거기에서는 아주 수독에 빠져버렸지. 그런데 나랑 함께 살아도 당신은 여전히 술만 마시는 것 같네. 당신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문자도 보냈다고. 댄은 웃음과 끙 하는 소리의 중간쯤이 되는 그만하라는 소리를 냈다. 지금 이 순간은 확실히 당신 목소리가 전혀 그립지 않아. 노라는 신발 외에 다른 것을 벗을 수가 없었다. 댄 앞에서 옷을 벗기가 힘들었다. 불가능했다. 그리고 나 술 마시는 얘기는 그만해. 당신이 술을 핑계로 다른 여자랑 잔다면 난 술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 나 펍 주인이야. 댄이 코웃음을 쳤다. 원래 펍 주인들은 그래야 해? 영양하고 유쾌하게 보면서 펍에서 파는 여러 종류의 술을 기꺼이 손님과 함께 마셔야 한다고. 참나. 댄이 언제부터 저런 식으로 말했지? 원래 저렇게 말했나? 개소리 하지마 댄. 댄은 그녀의 말에 개의치 않은 듯했다. 자신이 사는 우주에 어느 정도 만족한 듯이 보였다. 그녀가 현실로 만들지 못해서 그토록 죄책감을 가졌던 우주. 댄은 이불 위에 여전히 두고 둔 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노라는 댄이 스크롤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게 당신이 상상했던 미래야? 꿈이 실현되어 가는 중이야? 노라, 심각한 얘기는 그만하자. 그냥 잠이나 자자고. 행복해 댄?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없어 노라. 행복한 사람이 있어. 당신도 전에는 행복했어. 그 얘기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졌다고. 펍 말이야. 펍을 운영하기 전에는 그랬지. 이 삶이 당신이 꿈꿨던 삶이야. 당신은 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고 펍을 운영하고 싶어 했어. 이번 삶에서 그걸 다 이뤘는데도 바람을 피우고 술고래가 됐네. 당신은 내가 곁에 없을 때만 내 존재를 고마워하나봐. 그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지. 내 꿈은 어쩌고. 걔는 묻는 둥 마는 둥 했다. 혹은 안 듣는 척 하려고 했다.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났대. 댄이 혼잣말을 했다. 적어도 우린 거기 없잖아. 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노트북을 닫았다. 잘 거야 말 거야. 지금까지 노라는 그 비유를
그의 비위를 계속 맞춰주었는데도 그는 그녀가 더 많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듯했다. 더는 못했다. 아이코 사곤, 노라가 말했다. 아이코 사곤. 뭐? 아까 말한 퀴즈 뭐니? 20개인 사각형면이 20개인 사각형을 아이콘 사곤이라고 해. 나한테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날 조롱하는 게 싫었거든.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당신이 모든 걸 내가 안다고 해서 당신 눈치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난 이제 욕실에 갈 거야. 노라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텐을 남겨둔 채 널쩍한 마룬 너를 부드럽게 밟아 침실에서 나갔다. 욕실에 도착해 불을 켰다. 팔다리와 상반신이 따끔거렸다. 마치 살갗에 라디오 채널을 찾아 지직거리는 잡음이 나는 듯했다. 확실히 그녀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곧 여기를 떠날 것이다. 철저히 실망스러웠다. 멋진 욕실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노라는 숨을 헉 들이쉬었다. 더 건강해 보였지만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머리에 때묻은 낯선 사람 같았다. 이건 그녀가 상상했던 삶이 아니었다. 노라는 거울 속 자신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다시 자전거 도서관 어딘가에 있었고 엘렌 부인이 약간 떨어진 곳에서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땠니?